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28페이지의 대리에 대한 얘기를 보죠. 대리를 보는데. 대리를 공부할 때게 항상 내가 하는 얘기인데, 대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대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리는 대리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대신하면 다 대리라고 해요. 대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신하고 대리하고 동의어 있어요. 동의어로 써요. 거의. 대신하면 다 대리야. 대리운전도 있고 대리모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아무튼. 대신하면 다 대리야. 근데 법정에 의하면 대리는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대리라는 개념을 버린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는 뭐냐 했을 때, 대리는 원래 법정의 개념에서는 대리란 본인이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본인이 해야 되는 뭐를?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예요? 의사 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배웠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대신해서 행해주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걸 우리는 원래 대리라고 해요. 그 대리는 뭘 대신하냐면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좀 팔고 싶어요. 근데 갑은 흥정 같은 거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정 잘하는 친구들한테 내 땅 좀 팔아줘요 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을이 병하고 이 땅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원래 저 계약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야 하는 계약, 법률 행위를, 의사표시, 법률 행위를 누가 했어요? 을이 해주고. 그러면 이 계약의 당사자, 이 1억 원은 갑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죠? 땅 누가 줘야 돼? 갑이 줘야죠. 을이 주는 거 아니죠, 땅? 누구 땅에 저거? 갑 땅이거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을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병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냐면 본인이라고 하고, 얘를 대리인이라고 하고, 얘를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인 3명관계인데,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3명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는 법률 행위를,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해주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컨대 이거죠. 내가 누구를 펑 때렸어요. 왜 때려? 했더니 나는 제 대리인, 효과는 쟤한테 귀속해. 말 돼요, 안 돼요? 내가 때려놓고서 왜 때려? 그러면 나는 제 대리니까 효과는 쟤한테 귀속한다. 때린 거예요, 효과는. 말 돼요?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행위, 사실행위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보는 거예요. 밤중에 술 한잔 먹고 불러야죠. 뭘 불러? 대리운전. 그거 대리 아니야. 이거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이거. 운전하는 게 법률행위야? 운전하는 게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죠, 한마디로 말해서. 운전하는 게 사실행위, 이게 무슨 법률행위야. 그렇죠? 대리운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신운전이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법적으로는 뭘 해야 돼? 법률행위를 해야 돼,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는 또 법률행위 중에서도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가능해요. 재산상의 법률을 대리하는 거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의해서 가족법상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의 행위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컨대 전지현 같은 여자가 와서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지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나미의 대리, 오나미하고 결혼하세요. 돼, 안 돼? 안 되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결혼이나 혼인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진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뭐를? 법률행위. 그 중에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해주고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당사자는 갑과 병이지 을과 병이 아니에요. 을은 뭐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하는 거지 걔한테 어떤 효과가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대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유권 대리 아니면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있어서 대리 행위를 하면 유권 대리고, 대리권이 없으면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그거 구별할 줄 알면 반은 안 거예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만 구별하면 대리는 반 이상 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리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가보면 대리 문제는 틀리진 않아. 틀릴 게 없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이게 틀릴 게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버리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대리만 버리면 이건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해야 돼요.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하는데 원래 대리인과 사자는 법정에 하면서 구별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구별 안 하고 전부 대리라고 하는데 대리와 사자는 구별된다. 자, 대리인과 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면 뭐가 냐면 대리인이 되고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뭐냐면 사자라고 얘기해요. 대리인과 사자라는 구분이 하는데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보자. 전쟁 영화. 전쟁 영화를 보면 상대방 진영에서 사자가 와요. 백기 달고 쫄병들이 오죠. 그럼 쫄병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상대방 장군님한테 대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지멋대로 얘기해요. 대장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죠. 그게 뭐예요? 사자야. 걔는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없어. 그냥 대장님 말씀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상대방 진영에서 협상하려고 사신이 오죠. 사신이 오죠. 그럼 걔는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있잖아. 걔는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거죠. 걔는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왕의 대리인.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리인과 사자가 구별되는데 현실적에서는 잘 구별되진 않아요. 보면 이거죠. 가부르한테 그러는 거야. 내 땅을 파는데 1억에 팔고 1억에 팔고 병한테 팔고 내고 없어 했다는 거죠. 그럼 내 땅을 파는데 1억에 팔고 병한테 팔고 내고 없대요. 협상 없대요. 그럼 뭐야? 결정 누가 해서 다? 본인이 했죠? 그럼 우리는 뭐야? 대리인이냐 사자야? 사자. 가서 얘기만 해주는 사자예요. 쟤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근데 갑이 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땅을 파는데 1억 이상으로 팔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1억 이상으로 팔라고 했으니까 1억에 팔든 2억에 팔든 1억 5천에 팔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사자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 가끔 부인분, 남편분 인감증명 띄러 가는 데 있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띄러 가잖아. 그러면 인감증명 떼어보면 여기 보면 본인, 대리 써 있잖아. 그쵸? 아, 우리 만화 갖고 뛰어왔으니까 대리에 똥강이 쳐야지. 똥강이 치죠, 여기다가. 대리 아니야. 법적으로. 나 대리 아니야.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서 의사표시하러 간 거야, 지금? 심부름한 거지, 이거? 이거 심부름한 거죠? 이거 원래 사자예요, 심부름꾼. 그럼 원래 여기다 사자라고 써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대리, 본인 사자 쓰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리 써놓은 거지. 절대 법적인 개념 대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자예요, 사자. 정확하게 개념을. 알겠죠, 원영인지. 그래서 대리란 본인이 해야 하는 뭐를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대신해주고 법조효과는 본인에게 계속하는 것이고 이때 법률 행위는 재산상 법률 행위만 허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행위, 이건 사실행위죠. 불법 행위에 대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좀 보죠. 228페이지 오면 대리의 1번, 동그라미 1번.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 즉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고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계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그 다음에 3번 대리는 법률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혼인, 입양, 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대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 원래 법인의 대리를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리를 뭐라 한다?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리. 자, 여러분 보자고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죠? 권리 능력자야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니까 권리 능력자야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회사 내가 땅을 팔고 싶다고 했죠. 땅을 팔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만나서 흥정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인이라는 것은 여기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불과한 거고 법인은 개념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위해서 누군가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누구예요? 이사를 비롯한 대표이사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하니까 누가? 이사가 의사 표시하고 계약하고 효과는 누구에게?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의 대리를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인과 대리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가 말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자. 본인이 결정한 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데 불과한 자다. 그래서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게 4자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간접될 필요 없고 대리의 종류에서 임의 대리가 있고 뭐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것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라고 하고 내가 대리권을 줘서 대리를 내는 것을 뭐냐면 임의 대리라고 해요. 그럼 저것처럼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했죠. 그럼 을은 원래 대리인이 된 거죠? 저 뭐예요? 임의 대리. 애가 태어났어. 그쵸? 아빠 나 대리인 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그거 아니잖아. 법의 규정에서 친권자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죠. 법정 대리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3번에 가로 3번에 대리권이 있는 건 뭐라고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솔직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인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인은 뭘 할 수 있고 대리권은 어떻게 소멸할까?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이에요. 대리권은 다시 아까 얘기한 법정 대리가 있고 뭐가 있다? 임의 대리가 있다. 그럼 법정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했을 때게 아까처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나 대리해줘 이거 아니잖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 다 배웠지만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 뭐 후견, 미서, 친권자, 후견인 친권자 후견인 있잖아. 그 다음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뭐예요? 법정 대리인. 법원이 선임했잖아. 그건 내가 뽑은 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전부 다 법정 대리예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어떻게 설정하냐? 수권행위에서.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줄 숫자예요. 줄 숫자. 받을 숫자에 손수변이 붙으면 그게 줄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뭐라 한다? 대리권을 주는 거.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아까 대리권 줬잖아. 저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이따 보는데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죠. 수권행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률행위 아니야. 의사표시에서 권리의무 발생이 안 해. 대리권을 주므로써 수권행위를 함으로써 을한테 대리권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수권행위도. 그럼 이건 단독행위일까? 계약일까? 합동일까? 이게 중요해요.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니에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근데 이걸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수권행위를 계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자, 저걸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는 뭐라고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법에 써 있잖아.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한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왜 그러냐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이유는 왜 뒀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했죠? 했으면 걔가 책임져 안 져? 안 지지. 걔는 권리 의무가 없어. 누가 권리 의무가 있어? 본인에게. 본인에게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피해 볼 일이 없지 당연히. 피해 볼 일이 없지. 본인이 피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 굳이 지가 미성년자 하겠다는데, 침 흘리는 애 하겠다는데, 말릴 필요 없다는 거야, 한마디만 해서. 그래서 우리 법은 대리는 행위 내역점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하고 계약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 자체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자, 이거 좀 얘기를 하지만 좀 이따 얘기할게. 다시 한번 또 뒤에도 또 있으니까 연결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일단 보고 그다음에 범위.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범위가 있는데 법정 대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동의권이 있고 대리권이 있고 있잖아. 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산자가 아니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고 추인권이 있고 취소권이 써 있잖아, 한마디만 해서.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임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있냐? 이것은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그랬어요. 내 X토지 좀 팔아줘 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내 X토지 좀 팔아줘 라고 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X토지 팔 수 있어요. Y토지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Y토지 팔면 무권대리. Y토지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 X토지 팔면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뭐야? 유권대리. Y토지 팔면 무권대리. 얼마나 쉬워. 대리인은 본인이 준 것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행위를 하면 다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갑이 을한테 내 땅을 담보로 저당권 좀 설정해줘 부탁했죠?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 저당권 설정해 할 수 있죠? 근데 땅 팔았어. 뭐예요? 무권대리. 권한 없잖아. 준 것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머릿속에 대리 버려요. 일단 버려. 저거 이상한데? 안 이상해 절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다 무권대리 한마디만 해서. 그래서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구별하는 게 엄청 쉬워요. 여기 안에 해당하면 유권대리, 벗어나면 무권대리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대리권을 줘야만 대리인이 아니야. 줘야 그죠. 안 좋은데 해. 무권대리. 이 엑스토지 팔라고 했어. 그럼 엑스토지 팔았는데 딴 거 했어. 다 무권대리 한마디로 말해서. 대리권이 없었는데 대리행해서 또 무권대리 당연히. 뭐 어려워 그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버리면 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 이게.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대리인이 있어요. 너 나 대리인해 라고만 얘기했지 걔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안 하고 그냥 대리권만 줬어요. 그럼 걔는 뭘 할 수 있느냐?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할 수 있냐면 법에 있어요. 첫째는 보존행위, 둘째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에. 이거 어디냐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나와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배웠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내지 뭘 할 수 있다?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뭐 주차장으로 임대해준다 이런 건 가능하다. 근데 토지를 건물 짓게 해준다 이건 안 되죠. 건물 있는 땅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주차장이니까 어차피 차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만들 거 없잖아. 거기 안 변하죠. 근데 거기다가 건물 짓게 해준다. 그럼 나대지가 건물 있는 땅이 되보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 소멸. 그럼 대리권 어떻게 소멸하냐?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공통의 소멸로서 첫째, 본인의 사망. 본인이 죽으면 대리인이 있을 필요가 없지. 둘째는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심판 개시예요.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럼 대리인이 있을 이유가 없지. 대리인이 가졌어. 마찬가지. 그럼 대리권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리인이 또 파산했어. 혹은 대리인이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결정받았어요. 이거 꼭 시험에 한정 후견 나온다. 이거 한정 후견 나와요. 성년 후견이 한정 후견 아니고. 이렇게 되면 본인은 대리권은 소멸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독특한 소멸행위 두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 수권행위 철회. 둘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거기 여러분들 230페이지 써놨죠? 내가 친절하게도 박스에 놨어요. 똑같은 얘기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숙권행위 철회. 자, 갑이을한테 너 나 대리인해 했어요. 을은 대리인이 아니야 이제. 대리인이야. 그죠? 근데 아이고 대리권 없는 걸로 합시다 했다는 거죠. 그럼 숙권행위 어떻게 했어요? 철회했어. 그럼 대리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데, 자 저걸 보자고요. 저거하고 이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갑이 을을 대리를 받을 때는 숙권행위를 하죠. 대리권 홍수하는 숙권행위. 자, 숙권행위 하는데 우리가 대개 대리권을 줄 때에 위임장 같은 거 써야 안 써요? 위임장 같은 거 써 안 써? 대개예요, 일반적으로. 쓰죠. 위임계약해요, 대개. 위임계약을 하면서 숙권행위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숙권행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계약이라고 써있잖아. 무슨 단독행위야. 위임계약은 계약. 숙권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별개라고. 별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갑이 을한테 너 나 대리인해 라고 했어요. 뭐 위임계약 안 하고 너 나 대리인, 야 나 대리인 했어요. 숙권행위 했어. 그럼 을은 대리인이야 아니야? 대리인이야. 대리행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행위할 의무는 있어 없어? 자, 갑이 을한테 숙권행위 했죠? 너 나 대리인 했어요. 그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리행위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권한만 있지. 갑이 을한, 자, 숙권행위 법적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숙권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대리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단독행위가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무가 발생하잖아. 말이 뭐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나 대리인해 하면 을은 대리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 권한 있어. 행위할 의무는 없어. 권한만 있지 의무는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나 대리인해 했으면 대리권 있는 거야. 그냥 야 엑스터지 팔아줘 했으면 꼭 팔 의무는 없어. 내가 팔아야 될 의무도 없고 언제까지 팔 필요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왜? 숙권행위 단독행위니까. 근데 내가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을한테 위임계약하면서 숙권행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위임계약도 하고 숙권행위도 했어요. 그 자, 숙권행위 했으니까 대리권이 있어 없어 일단? 있고 위임계약 했죠. 위임계약 때 위임계약의 법령에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대리행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오히려. 근데 그냥 숙권행위만 했죠. 그럼 대리권 있어 없어?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져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하든지 말든지 내 맘이고 대충 해도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거와 이건 별개라고요. 그래서 위임계약만 하고 숙권행위 안 할 수도 있고요. 숙권행위만 할 수도 있고요. 위임계약하고 숙권행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해를 못해. 그 다음 얘기를. 그러면 만약 위임계약에 하자가 있어요. 뭐 위임계약에 하자가 있어요. 뭐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하자. 그러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숙권행위 어떻게 할까? 위임계약하고 숙권행위 같이 했는데 위임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그럼 숙권행위 어떻게 될까? 같이 엎어지겠지. 여기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즉 숙권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위임계약이니까 위임계약을 써주면 숙권행위도 같이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 이 얘기야. 이게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대리가 어려운 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존 관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관념 때문에. 그 관념을 버리면 쉬워요. 이게 대리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갑이 을하고 위임계약을 하면서 숙권행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엑스토지는 팔아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엑스토지를 1억 원에 팔았어. 몇 명이 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효한 행위죠. 근데 얘는 18세 미성년자예요. 18세 미성년자야, 을이. 그럼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이 자 이렇게 해놓고서 병한테 저는요 미성년자거든요. 이 계약 취소할래요. 혹은 압이 아이고 얘가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 취소할래. 혹은 얘 법정 대리인 A가 얘는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 취소할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할 수 없어요. 아까 뭐라 했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실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의사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약의 당사자 누구라고 했어 지금? 얘하고 얘야. 얘 계약 당사자 아니야. 그쵸? 얘하고 얘가 계약 당사자, 얘하고 얘가 계약 당사자. 얘 권리 의무 저 앉아. 없잖아. 근데 뭘 취소를 해? 얘를 보호하게 둔 건데 그건.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위임계약 하면 숙권행위 했죠? 아저씨 저 위임계약 취소할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위임계약. 그렇지 있어요. 똑똑하네 올해 좀 똑똑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숙권행위만 있으면 얘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일단?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저 앉아.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권리만 앉아요. 그냥 하더니 내 마음이야. 책임질 게 없어 한마디로만 해서. 근데 위임계약하고 숙권행위 하면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줘야 되고 잘못되면 얘한테 책임.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거든 지금.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따라서 이거 위임계약은 나가 제한 능력을 이루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한 능력을 이루 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거 맨날 몰라 보면 별거 아니거든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 사실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요게 대리권이에요. 자 일단 보자고요. 230페이지 보면 대리권이라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현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타격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면 대리권의 발생,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인 숙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성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숙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보다 단독행위라고 통설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숙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위임계약과 숙권행위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숙권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는 별개의 법률행위다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위임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숙권행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없어지겠죠? 그게 이제 숙권행위 유인성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숙권행위 유인성론, 무인성론이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위임계약이 없어지면 숙권행위도 같이 없어진다. 보시면 되고 반가로 2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에 규정해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 해석에 의한데 그 밑에 있는 얘기들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동그라미 2번 판례에 의하면 임의 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숙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숙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 다음에 하며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고팔래? 별거 없어요.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내 땅 좀 팔아줘 대리권 줬죠. 그러면 이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겠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다 누가 결정해? 본인이 결정해, 대리인이 결정해? 대리인이 결정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잔금 날짜 정했는데 그거 연계해줄 권한도 있어요, 없어요? 지가 정했으니까 그 연계할 권한도 있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예요. 그 돈은 대리인 거야, 본인 거야? 본인 거죠. 즉 얘는 갑을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고 수령만 한 거야. 얘 건 아니야. 얘 거니까. 수령할 수도 있고 잔금 지급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연계해 주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 줄 권한도 있다.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요.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뒤에 건 볼 거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하고 나와 있는데 아까 했지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용의 기량이 나온다고 했죠. 그거 하시는데 거기 보면 보존행위에서 뭐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그 다음에 이용행위에서 물건을 임대한다는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말해서 가끔씩 이거 나와요. 요거 물어봐요. 요거. 다음 중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에서 119조. 제목이 뭐예요? 각자 대리. 제목이 뭐예요? 각자 대리. 거기 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어떻게 한다?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등의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 한 명이라는 법은 없잖아. 대리인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럼 자 보세요. 갑이 내 땅 좀 팔아줘라고 A하고 B 두 명한테 A한테도 땅 팔으려고 했고 B한테도 팔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A는 을한테 1억에 매매했고요. B는 병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A와 을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갑이 A하고 B 두 명을 대리했죠. 그랬더니 A는 B하고 을하고 1억에 계약하고 B는 병하고 1억 5천에 계약했어요. 그럼 A와 을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 몇 명이야 지금? 대리인 여러 명 뭐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러면 A와 을 간의 계약은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유권 대리.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B와 병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유권 대리니까 어차피. 일종의 이중매매죠. 그렇지. 한 번 두 개 판 거지. 그럼 나 같은 얘 주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계약도 유효하니까 얘는 얘한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고 땡긴 거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은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저번에 봤잖아요. 법인의 대표가 두 명일 수도 있잖아. 각자 대표 원칙이라고 했죠, 내가. 각자 대표 원칙이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원래 대리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생각한다. 그럼 내가 두 개의 중개업자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한다. 중개업자는 대리인이 아니야. 중개업자는 대리, 우리 집 내놓잖아요. 중개업자 하나 놓고 이 집에 내놓고 저 집에 내놓잖아. 또 이제 헷갈리니. 그럼 어떻게 되지? 생각한다고. 자, 중개업자는 대리인이 아니야. 뭐가 대리인이야? 그럼 중개업자가 이거 얼마에 팔아 계약하면 끝인 거야? 내가 팔아야 돼? 중개업자가 그 집 2억 팔아 계약하면 끝난 거야? 중개업자가 계약해? 내가 계약해? 아니, 중개업자가 우리 집 3억에 판다고 계약했어. 그럼 나 무조건 3억에 파는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지. 왜 중개업자가, 우리 집 왜 중개업자 집 마음대로 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걔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걔 대리인이지. 걔가 그러면 3억, 그러면 난 3억에 팔아야 된다. 그럼 걔 대리인 맞지. 근데 걔는 3억에 팔 권한이 있어? 우리 집을 집 마음대로 팔아? 아니, 중개업자 대리인이 아니야, 걔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요.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고 법률행위에서 우리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걔가. 걔가 중개업자 대리인이면 나도 중개업자 해야지. 그래서 다 팔아먹게 해야지. 보시면 되죠. 알겠죠? 뭔 얘기죠? 알겠죠? 대리인이, 이건 대리인이야. 걔 중개업자는 대리인이 아니야, 절대. 보시면. 걔는 소개만 하는 사람이야, 소개만. 계약은 누가 해요? 갑과 을이. 그러니까 본인끼리 하는 거지. 중개업자가 계약하는 거 아니지. 중개업자가 계약을 쓰는 거 아니지, 지금.
대신 써주는 거지, 걔는. 대신 써주는 건 대신 써주는 거지. 자, 아무튼 알겠죠? 대리인 여러 명의 뭐 원칙? 각자들의 원칙이다. 근데 거기 보면 법률 또는 수권에게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죠. 거기 써 있잖아. 근데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아닌 것이 뭐가 있냐면 그거 있어요. 친권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친권. 친권자는 누구예요? 부모. 두 명이잖아. 그래서 친권은 공동행사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수권에게 달리 정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갑이 그러는 거예요. A, B한테 야, 니들 공동으로 해라 했다는 거야. 공동으로 해라 라고 결정했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죠. 그럼 이때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일까요? 행위의 공동일까요? 즉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을하고 계약해야 돼? 얼마에 팔기 결정, 둘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한 번만 가도 돼? 둘 손잡고 같이 갈까? 가서 1억에 팔래요 외쳐 둘이서 같이? 그거 아니죠. 둘이서 얼마에 팔까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뭐의 공동?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의 공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얼마에 팔까 합의하고 A 혼자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의사결정에 공동을 하지 않고 A 혼자 1억 원에 매매 계약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이 계약은 가백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으로 해라 했죠? 근데 A 혼자 가가지고 계약하고 왔어요. 1억 원에. 저 계약은 가백의 효력이 있어? 없어?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아, 무권대리면 무효지 뭘. 볼 게 뭐 있어. 아, 간단하다고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그 말 줄 알면 한다고. 아니 A, B 공동으로 하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공동으로 해야 돼. 근데 혼자 했어. 그럼 뭐야? 무권대리. 뭐 쉽잖아. 무효. 가백의 효력 없다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했잖아. 대리는 무조건 뭐만 하면 돼? 유권대리 무권대리만. 그것만 하면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 틀릴 게 없어. 한마디로 해서. 이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4조 자기계약 상반들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는 건데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된다? 금지된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의 문제예요. 자, 이건 또 뭐냐? 보자고요. 갑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을 보고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물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을이 보니까 이 땅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갑 대리인 을하고 상대방도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혼자 머릿속에서 계약하겠지 뭐.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을한테 유리하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갑한테 불리해 안 불리해? 불리하죠. 그래서 이걸 자기계약하고 자기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계약 하면 똑같은데 자기계약 쌍방대가 금지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면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했어. 내가 사고 싶어요 했지만 그러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손해보겠다는데 말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너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가 하겠다. 말릴 필요 없잖아 그건. 여러분 배웠죠? 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 보면 자 이사가 법인의 땅을 사려고 하죠. 그럼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사 선임하든지 혹은 특별 대리 선임하든지 한마디로 해서. 그 얘기했었죠. 똑같은 논리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 계약은 금지돼요. 마찬가지 쌍방들이 뭐냐? 갑이 땅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을을 대리 선임했어요. 근데 땅을 살려는 놈은 또 병이에요. 병이 살려고 그래. 근데 병도 을을 대리 선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을은
갑의 대리인이자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매수인의 대리인이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혼자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얘나 둘 중에 한 명은 피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쌍방대리라고 이것도 금지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막 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판례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땅이 나왔어. 땅 하나. 경매로 땅이 나왔어. 땅이 나왔는데 갑도 저 땅에 입찰 절차에 참가하고 싶고 을도 저 땅에 입찰에 참가하려고 그래요. 갑도 참가하려고 을도 참가하려고. 근데 갑도 입찰 대리로서 병을 내세웠고 을도 입찰 대리로서 병을 내세운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둘이 이해가 충돌되는데.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쌍방대리잖아요. 또 한마디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 233페이지 보세요. 보면 맨 위에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이 뭐다? 원칙이다. 뭐 원칙? 각자 대리 원칙. 꼭 시험에 공동 대리 원칙 이렇게 써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한다. 공동의 의미는 의사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 결정의 공동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 금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법령에는 무권대리로 무효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와 있죠? 근데 예외 허용되는 본인의 승낙, 승낙해서 되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나왔죠?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의 뭐예요?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을 결심한 것이. 그럼 대리권 소멸. 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뭐예요 이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뭐겠어요? 임의대리권을 얘기하겠지. 법의 규정에 의한 건 법정 대리권이고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됐으니까 임의대리권이지 당연히.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을 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나와 있죠? 여기도 있잖아. 원인 수권행위 철회, 원인되면 그죠? 철회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235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뭐예요? 현명주의죠. 대리행위의 방식인데 대리행위의 방식은 현명주의예요. 현명주의가 뭐냐면 나타날 현, 이름, 명.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 누구의 이름? 본인의 이름.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표시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죠. 그럼 그게 대리인 건지 본인 건지 모르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뭐다. 대리인이라는 건 난 대리인이고 본인은 따로 있다는 걸 어떻게 해라? 알려야지. 이름을 알려라. 누구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그래서 원칙은 대리행위할 때 이게 원칙이에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하죠. 원칙적으로 쓸 때는 저는 갑의 대리인에서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도장 뻥 찍어야죠. 누구 도장 찍어? 이것도 모르더라 보니까 맨날 보면 이것도 몰라요. 보면 갑 대리인 을 했죠. 도장 빵 찍죠. 누구 도장 찍어? 사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인할 때 갑 사인하려고? 그렇잖아요. 누구 거 하는 거야? 을도장 찍는 거야. 을도장 찍으면 돼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근데 우리는 불신의 사회. 갑도장도 찍고 을도장 찍고 뭐 간인도 찍고 난리 치는데 다 필요 없어. 걔가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 대리인이면 필요 없어요. 뭐 간인을 왜 찍고 뭐 도장을 왜 갑 대리인을 왜 찍어 쓸데없이 그냥 을도장만 찍어도 되는 거지. 대리권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갑 대리인 을 하고 도장 빵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을도장 빵 찍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갑이요 그러는 거죠. 사실 난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계약할 때 어차피 본인이 갑이니까 제가 갑인데요 하는 거죠. 제가 갑인데요 하고서 가서 도장 뻥 찍는 거죠. 그냥 갑도장 가져서 제가 갑이에요. 그래서 갑 이름 쓰고 갑도장 뻥 찍어버리는 거예요. 대리권 있는 애예요. 될까 안 될까?
사실 난 누구예요? 갑이 나한테 대리권을 줬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러니까 을은 대리인이 아니야. 대리인이고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유권대리죠. 근데 계약할 때 그냥 갑 쓰고 그냥 갑도 한 뻥 찍었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현명하는 원인이 뭐야? 현명하는 이유가. 누가 권리 의무에 당사자인지 표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권리 의무 당사자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명대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상관없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원래는 갑, 대리인, 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대리인, 을 해도 되고 갑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을은 갑의 대리인이죠. 근데 계약할 때 갑의 이름을 안 내놓고 그냥 을로 다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상대방은 저게 갑의 건지 을의 건지 모르잖아. 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현명하지 않았어요.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보세요. 뒷장. 아니 뒷장이 아니지. 거기 235페이지에 115조 나오죠. 맨 위에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나와 있죠. 현명하지 아니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굴 위한 거?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권리의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뭔 얘기냐? 사례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을이 병한테 계약하러 갔어요. 갔는데 갑의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그럼 사실은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현명한 거죠. 현명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계약서는 을이라고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도 이 경우에 처음부터 갑의 대리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이거 현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만약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고 보자고, 이거. 이게 있는데도 현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원래? 을이 책임져야죠. 근데 아까 갑의 위임장 제시했잖아. 그럼 상대방이 얘가 대리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이때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진다. 원래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이 걔가 대리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대리행의 방식은 원칙이 뭐다? 뭐예요? 현명주의예요. 그래서 갑대리인 을이라고 써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대리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보면 대리행의 하자가 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